네, 안녕하십니까. 스포티비 뉴스 이교덕 기자입니다. UFC 읽어주는 남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오래전에 했다가 뭐 조금 요즘 워낙 또 붐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새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UFC나 또 국내 격투기 관련된 얘기들을 좀 팬들과 가까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소식들도 그렇고 저희 견해 그리고 좀 기사로는 다루지 못하는 얘기들도 유튜브를 통해서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또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언제라도 뭐 어떤 격투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고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밝히는 노력을 좀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정찬성 선수,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 어떤 상대와 언제 어디서 맞붙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예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찬성 선수의 이제 랭킹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패더급 랭킹 6위에 올라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5위 헤나토 모이카노를 꺾으면서 10위권 밖에 있다가 단숨에 이제 6위로 올라온 겁니다. 일단 이제 그 선수들의 이름만 보더라도 이 지금 패더급 타이틀 경쟁권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챔피언 맥스 할로웨이, 또 1위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 2위 브라이언 오르테가, 3위 조제 알도, 4위 프랭키 헤드가, 5위 자빈 마고메드 샤리포프 이렇게 정찬성 위에 선수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찬성 선수가 노리는 건 이제 당연히 타이틀 도전권인데 타이틀 도전권에 직행할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 부분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찬성 선수가 6위고 아무래도 또 최근에 연승이 없기 때문에 바로 타이틀 도전권으로 를 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선 이 1위부터 5위까지 선수들 중에 한 명을 잡고 명분을 쌓아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정찬성 선수가 경기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이제 인천공항에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정찬성 선수가 얘기했던 거는 여러 가지 얘기를 션셜비어 나눴는데 타이틀 직행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해줬어요. 조지 알도를 만나러 브라질로 자기가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놨더라고요. 일단은 바로 타이틀 도전권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대체 선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UFC 240이죠. UFC 240이 이번 달에 열리는데 메인 이벤트가 이제 이 맥스 할로웨이와 이 프랭키 에드가의 타이틀전입니다. 지금 이 할로웨이와 에드가가 사실은 이전부터 경기를 여러 번 붙을 뻔했어요. 경기를 이제 펼쳐질 뻔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에드가가 얼굴에 부상을 당하면서 취소가 됐고 두 번째 이제 할로웨이가 이제 다리 쪽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추진돼서 성사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뭐 한 2, 3주 남았는데 이게 또 어그러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에 이걸 노리는 또 한 명의 이제 선수가 이 부카노프스키입니다. 부카노프스키 뭐라 그랬냐면 둘 중에 한 명이 부상으로 빠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감량을 해놓겠다 자기가. 그러니까 언제든 그날에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뭐 개체를 통과하지 못한다거나 감량하다 뭐 쓰러졌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상으로 다른 일로 빠지게 됐을 경우에 본인이 쏙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5분 대기조를 자청을 했어요. 이 선수가 이제 5분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UFC가 어떤 컨셉이냐면 메인 이벤트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선수를 이제 대비시켜 놓거나 이렇게 이거는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UFC가 그걸 오케이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만약에 오케이 했다면 볼카노프스키가 어떤 아예 공식적인 이제 백업 선수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럴 경우에 UFC가 이제 코메인 이벤트나 다른 경기에 같은 체급의 상위권 두 선수를 매첩을 잡아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챔피언이 빠지거나 빠졌을 때 둘 중에 한 명이 딱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정찬성 선수가 직행 가능성을 얘기를 했을 때 설마 UFC 240에서 볼카노프스키랑 대진이 잡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볼카노프스키와 정찬성이 매첩이 바로 성사가 되고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명이 딱 빠졌을 때 볼카노프스키 또는 정찬성 중에 한 명이 이제 백업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정찬성 선수가 타이틀전 직행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뭐 신락 같지만 가능성이 있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정찬성 선수가 어떤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냐면 20일 날 7월 20일 이제 스파이더 레슬링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국가대표급 레슬러와 스페셜 경기를 갖는다라는 이제 보도를 이제가 나왔어요. 저희 쪽 스포티비 뉴스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정찬성 선수가 여기에 경기를 뛴다는 거는 이제 UFC 240에는 뛰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정찬성 선수가 백업으로 볼카노프스키와 어떤 경쟁을 한다? 뭐 이런 그림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이 제가 좀 짧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찬성 선수가 일단 이제 직행 가능성은 사실 저는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정찬성 선수가 이제 가을 정도나 뭐 이렇게 경기를 뛸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UFC 이제 243이 10월 6일인가요? 호주 멜버른에서 열려요. 여기 이제 메인 이벤트가 로버트 휘테커와 이스라엘 아데사냐의 미들급 통합 타이틀전이거든요. 이제 휘테커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지금 호주 국적, 호주에 살고 있고요. 아데사냐는 이제 나이지리아 태생인데 뉴질랜드로 이주를 했죠.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의 대표 파이터로 성장을 빠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의 이번 경기는 오세아니아의 대표 선수를 가리는 정말 오세아니아의 잔치, 호주와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잔치 같은 이제 그런 대회인데요. 243이. 그래서 이제 UFC가 한번 확 이제 끌어보려고 5만 5천석의 이제 마블 스타디움이라는 데를 대관을 했어요. 그 5만 석 이상인 거는 정말 드문 경우인데 예전에 뭐 캐나다에서도 한번 했었고 호주에서 사실 한번 했었죠. 홀리홈 대 론다 로우지도 이제 그때 스타디움급 경기장에서 이제 대회를 호주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 대진을 잡은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볼카노프스키가 호주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코메인이 지금 약해요. 코메인이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메인은 강한데 코메인에 이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타이틀 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 타이틀 도전권의 향방을 가리는 어떤 컨텐더 대결,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UFC 243 코메인 이벤트 정도에 나오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UFC 매치메이커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시기가 아닐까라는 걸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누구랑 붙게 되느냐가 이제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프랭키 에드가가 됐든 맥스웰 할로웨이가 됐든 이 둘 중에 한 명은 챔피언이 될 것이고 이 둘 중에 한 명이 뭐 부상이 없으면 243으로 바로 갈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243으로 바로 가는 거는 가능성이 좀 없다고 친다면 나머지들 선수 중에 이 볼카노프스키가 붙는 게 가장 어떤 그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때를 저는 정찬성 선수 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어필을 좀 많이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 볼카노프스키와 정찬성의 어떤 그런 타이틀 도전 결정전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그림이 좀 약간 이상적으로 저한테는 좀 다가오고 있거든요. 브라이언 오른테가는 사실 뭐 맥살로이에게 지난해 졌기 때문에 명분이 좀 없는 편이고 조제 알도도 뭐 최근에 볼카노프스키한테 졌기 때문에 명분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에드가가 됐든 할로웨이가 됐든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자빗하고 저는 정찬성의 어떤 이런 경쟁이 아닐까요? 볼카노프스키 맞은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가능성이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볼카노프스키가 아니라면 정찬 선수가 가장 이상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 느낌적으로 명분이 확실하게 되거나 또 흥행을 일으킬 수 있는 상대가 바로 조제 알도죠. 조제 알도가 이제 최근에 올해 이제 3경기 계약이 남아 있었고 2경기를 이제 뛰었는데 올해 계속 그럽니다. 자기가 UFC 떠나겠다. 이번 계약을 마치고 생애경기를 올해 안에 마치고 자기는 복싱이나 다른 뭐 이쪽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계약을 8경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제 알도는 어디 안 갑니다, 이제. 어디 안 가고 계속 이제 있는데
문제는 조제 알도가 브라질 밖에서는 경기 잘 안 뛰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최근에 들어서는 아예 이제 5라운드 경기를 안 뜁니다. 대놓고 이제 3라운드 경기만, 이제 코메인 이벤트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저는, 알도가 뭐 3라운드 경기를 정찬성과 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타이틀 도전권이 걸렸다 하면 알도도 5라운드 경기 뛰어야겠죠. 정찬성 선수는 브라질로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요. 저는 이제 1순위는 저는 볼카노프스키와 어떤 상성의 문제를 다 떠나서 가장 명분상 볼카노프스키와 UFC 243에서 붙는 게 넘버 1. 그리고 넘버 2는 조제 알도와 붙는 건데, 조제 알도랑 이제 어디서 붙게 되느냐. 저는 이제 그게 여러 가지 관건인데요. 알도가 이제 브라질을 고집한다면 정찬성은 브라질로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저와 이제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남아있는 가장 베스트는 11월, 12월 정도에 한국대회가 좀 추진되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좀 가능성이 50%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말에 한국대회 때 알도를 불러다가 정찬성이 이제 알도와 경기를 하면서 2013년 8월이죠. 그때 이제 어깨가 탈구되면서 TKO패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서력을 안방 무대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방 무대에서 서력을 하고 이겨서 타이틀 도전 바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 그림도 굉장히 이상적인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르테가랑도 붙을 수 있어요. 오르테가하고는 예전에 이제 정찬성 선수가 오르테가랑 좀 붙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정찬성 선수 원래 빼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오르테가가 이제 그때 막 그 컵스한스 막 잡고 막 그 길로틴 축구 잡고 막 엄청 활약할 텐데 정찬성 선수는 오르테가를 한번 서브미션으로 이기고 싶다 막 이런 얘기들도 이제 우스갯소리 반농담 거의 진담이죠. 한번 붙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르테가를 잡아도 충분히 명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충분히 명분은 있고 누구랑 이제 1위부터 4위까지 누구랑 4위까지 누구랑 붙더라도 정찬성 선수가 타이틀 직행에 어떤 명분을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5위, 4위시 이제 좀 문제예요, 사실은. 지뢰 같은 위치입니다. 어떤 지뢰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 일단 실력은 챔피언 이 급에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미래 챔피언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굉장히 이제 주목받고 있는 신예인데 아무래도 이 1, 2, 3, 4위보다는 어떤 이름값이 좀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뭐 상성상 뭐 정찬성 이기기 힘들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명분상 얘랑 붙었을 때 바로 타이틀 직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좀 의구심이 좀 든단 말이죠. 저는 그러니까 5위와 6위랑을 붙여서 바로 갈 수 있나? 라는 의미가 저는 좀 약간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자빗은 뭐 나중에 챔피언이 돼서 도전을 받더라는 게 언젠가는 한번 붙어야 될 상대겠지만 자빗보다는 이 1, 2, 3, 4 중에 하나는 싸워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돼야 바로 이제 타이틀 전 직행이 가능하다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찬성 선수가 사실은 헤나토 모이카노와의 경기가 정말 일생일대 파이터로서는 중요한 기로였어요.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매치업이었고 경기였고 시점이었는데 그걸 진짜 보기 좋게 한방 카운터 노렸던 한방 카운터로 잡아내면서 이 정찬성이 왜 정찬성인지 코리안 좀비 경기가 왜 재밌는지를 증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위기를 이어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는 볼카노프스키 아니면 이 조제 알도와의 경기를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3순위가 저는 오르테가 이런 순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타이틀전의 어떤 향방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질 거고요. 그림은 그때 또 다시 또 총사진을 그려봐야 될 것이고 그때 다시 한번 이제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저도 이제 정찬성 선수의 팬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자로서도 저는 이 정찬성 선수가 멋진 승부 또 연승을 이어가야 한국 격투기가 조금 더 관심을 또 부흥을 또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찬성 선수의 어떤 활약과 또 앞날 기대를 하고요. 저도 이제 팬들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찬성 선수와 또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다면 팬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면서
저의 이제 어떤 오덕의 기운도 어떤 만족도도 채우고 여러분들의 만족도도 채울 수 있는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뭐 첫 편인데요. 다음에는 좀 더 좀 정리를 하거나 또 흥미로운 주제, 더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